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9반 27번 전수엽입니다. 저는 과학을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판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미지의 물질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물질 사용과 판매를 허용할지 결정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참 쉽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물질의 이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디하이드로젠 모녹사이드, 줄여서 DHMO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물질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HMO의 유해성과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드록시탄으로 불리며 산성비의 주성분이다.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화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물질을 과다 섭취 시 사망한다. 지형의 침식을 일으킨다. 금속을 빨리 부식시켜 녹슬게 한다. 전기합선의 원인이 되며 자동차 브레이크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말기암 환자의 악성 종양에서도 검출된다. 입니다. 이런 DHMO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데요. 첫 번째로 공업용 용매와 냉각제로 쓰인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다. 발포 스티로폼 제조에 사용된다. 방화제로 사용된다. 여러 잔량 동물 실험에 사용된다. 살충제 살포에 사용된다. 씻어낸 후에도 상품은 DHMO에 오염된 상태로 남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정크푸드를 비롯한 식품의 첨가물로도 사용됩니다. 자, 이제 결정을 내리실 차례입니다. 당신은 이 물질의 사용과 판매를 허용하실 건가요? 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이 물질의 사용과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 H2O, 일산화이수소, 다이하이드로젠 모노옥사이드 모두 같은 물인 건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물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신 겁니다. 낚였죠? 여러분과 같이 이 질문을 받은 응답자의 96%가 이 물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는 뭉답, 그리고 나머지 2%만이 이 물질이 물인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의 분자식인 H2O를 그대로 읽으면 일산화이수소 또는 디하이드로젠 모노옥사이드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을 무자비한 독극물처럼 보이게 하는 어찌 보면 사소한 장난을 일산화이수소 속임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일산화이수소 속임수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무지와 과장된 해석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현상이 우리가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이런 사소한 장난에 걸려들지 않을 것이란 것이죠. 일산화이수소 속임수처럼 우리가 과학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는 과학적 사기의 예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이 TV 프로그램은 햄버거의 유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세히 보면 구연산, 아밀라제, 그리고 아스코르빈산, 탄산칼슘 등을 예로 들며 햄버거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구연산은 식초의 주성분, 탄산칼슘은 칼슘 영양제의 주성분이고 아스코르빈산은 비타민C 그리고 아밀레이스는 침에 함유된 물질이기 때문이죠. 이런 매우 건강한 물질을 예를 들면서 햄버거의 유해성을 설명하다니 매우 황당하지 않나요? 다음 예시자료도 보시죠. 바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게르마늄 팔찌인데요. 실제로는 게르마늄이 아니고 저마늄이라고 말을 합니다. 판매자들은 게르마늄 팔찌에 온갖 효과를 갖다 붙여서 광고하고 구매를 권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래 나와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만 알아도 이 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판매자의 말을 속아 이런 제품들을 무작정 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나와 있는 이 법칙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요. 쉽게 말해 에너지는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저장되고 남은 에너지는 방출되는데요. 문제는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런 게르마늄 팔찌 등에서
원적 외선 등 몸에 이로운 성분이 방출되려면 온도가 더 높아야 합니다. 여기서 온도가 높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르마늄을 만져봤을 때 따뜻하나요? 우리 몸의 온도 정도는 되어야 적외선이 방출될 수 있는데 온도가 낮음, 즉 에너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방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연에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를 제외하면 자연적으로 무언가가 에너지가 적은데도 방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과학적 속임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과학 공부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감사합니다.